동화 한국어 버전 아이보리시티의 미스터리. 아주 먼 옛날 팔라시아라는 위대한 왕국이 있었어요. 팔라시아 왕국에는 마르코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죠. 마르코 왕자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처리하기보다는 언제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21살이 되자 왕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도 어느새 21살이 되었구나. 이제는 너도 이웃 왕국들에 대해 알아둬야 할 테니 잘 배워두도록 하거라. 이웃 왕국들이요? 그래, 우리의 이웃 중에 아이보리시티라는 평화로운 왕국이 하나 있단다. 내게 임무를 하나 주마. 이번 기회에 아이보리시티 왕국을 다녀오도록 해라. 가서 그곳에 대한 모든 걸 배워오는 게다. 휴가를 가는 건가요? 신난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니 괜한 기대 말거라. 왕자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평민으로 위장하고 네 정체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된장간의 아들인 샘이 너와 동행할 것이야. 알겠느냐? 잘 됐네요. 제 친한 친구거든요. 비밀 임무 잘 수행하고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뿅뿅 뿅뿅. 마르코 왕자는 자신 있게 떠났어요. 왕은 걱정스럽게 한숨을 쉬었죠. 저 녀석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평민으로 변장한 마르코 왕자는 샘과 함께 아이보리시티 왕국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숲과 강, 여러 도시들을 거쳐갔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두 사람은 마침내 아이보리시티 왕국이 시작되는 울창한 숲에 도착했죠. 계속 달렸더니 힘드네.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자, 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아이보리 왕국에 도착은 했으니 잠깐 쉬면서 배 좀 채우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왕자님은 강가에 가셔서 물 좀 떠오시겠어요? 전 그동안 간단히 먹을 것 좀 준비해 놓을게요. 마르코 왕자는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도착한 마르코는 물병을 바닥에 내려두고 물을 뜨기 전 먼저 목을 축이려 했어요. 그런데 강가로 몸을 숙이려는 순간 마르코는 깜짝 놀랐어요. 물가에 한 여인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죠. 당신은 누구신가요? 한편 숲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있던 샘은 마르코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왕자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지? 왕자님! 마르코 왕자님! 비명소리를 들은 샘은 곧장 강가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왕자를 발견했죠. 왕자님! 몸을 떨던 마르코는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떴고 곧장 일어나 앉았어요.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어디로 갔어? 아름다운 아가씨라니요? 마르코는 샘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물속에 비친 모습을 분명히 봤어. 너무 신기해서 만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귀에서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아무래도 방금 그거 마니의 짓인 것 같아. 안 그래? 마르코의 얘기를 들은 샘은 무슨 일인지 곧장 알아차렸어요. 왕자님, 방금 얘기하신 거 정말이세요? 뭐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르코 왕자님, 아무래도 왕자님이 선택받으신 것 같아요. 선택을 받다니? 잘 들으세요. 소문에 따르면 아이보리시티에 공주가 하나 있대요. 굴라이조 공주라고 하는데 마녀가 그 공주를 납치한 후에 궁에서 공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녀가 진짜 굴라이조 공주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다들 그 소문이 정말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대요. 행동이나 말투, 외모가 완전히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위대하다는 마법사나 요정들도 구분이 전혀 못한대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이상한 소문이겠지. 아이보리시티의 폐하나 왕비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사람들도 그냥 흘려넘겼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공주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문은 다들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왜? 무슨 일인데?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다시 소문이 돈대요. 샘은 마르코 왕자에게 소문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죠. 소문에 의하면 평민의 복장을 한 채 아이보리시티 왕국에 오는 왕자가 있다면 오직 그 왕자의 눈에만 공주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직 왕자의 귀에만 마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그게 정말이라면 그럼
서둘러야지. 어서 아이보리시티 왕국의 폐하께 가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 아니요, 진정하세요. 그렇게 서두르실 것 전혀 없어요, 왕자님.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두 사람은 샘의 계획대로 하기로 했어요. 샘과 마르코 왕자는 아이보리시티의 어느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라쳇이라는 노부인이 살고 있었죠. 라쳇 부인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샘은 몇 년 전 아이보리시티에 방문했던 자신의 친구로부터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죠. 샘이 문을 두드리자 라쳇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시죠? 제 친구와 저는 이곳에서 아주 먼 왕국에서 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이틀 정도 아이보리시티에서 묵으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에게 묵을 방을 내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젊은 총각이 씀씀이가 후하기도 하지. 이렇게 많은 그만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어서 들어와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먹을 것을 준비해 마르코 왕자와 샘에게 내어주며 라쳇 부인이 얘기했어요. 미안하네. 지금은 먹을 게 이것뿐이에요. 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궁에서 맛있는 걸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궁이라고요? 그래요. 왕궁이요. 어머, 모르고 있었어요? 샘과 마르코 왕자는 모른 척했어요. 뭘 말이에요? 내가 궁에서 일하거든요. 굴라이저 공주님의 개인 시녀라 공주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어요. 매일 공주님의 머리를 만져드리죠. 늙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듣자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저희가 정말 운이 좋네요. 저기 라쳇 부인,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부탁을 좀 들어주실 수나 있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얘기해봐요. 샘은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라쳇에게 건네주었어요. 부인, 이 목걸이를 굴라이저 공주님께 드리세요. 공주님이 이게 웬 거냐고 물으시거든 팔라시아 왕국의 왕자인 저 마르코가 공주님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마르코 왕자는 얼굴을 찌푸렸고 라쳇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왕자라고? 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곧바로 가방에서 마르코 왕자의 왕관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왕관을 본 라쳇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가 죽은 채 빠르게 밖으로 나갔죠. 샘,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뭐야, 또 혼자서 어딜 가려는 거야? 공주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요. 기다리지 마세요. 아마 좀 늦을 거예요. 한편 궁으로 간 라쳇은 샘이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굴라이저 공주에게 건네주며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공주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죠. 당장 집으로 가서 그 왕자에게 내일 저녁에 초대하겠다고 전해줘요. 라쳇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공주의 초대를 받은 샘과 마르코 왕자는 선물을 들고 궁전으로 갔어요. 샘은 왕자처럼 옷을 차려입었고 마르코 왕자는 평민처럼 수수하게 옷을 입은 채 선물 상자를 들었죠. 굴라이저 공주는 샘을 보고 아주 감동받은 척 행동했어요. 그리고 공주는 자신의 부모에게 샘을 소개했어요. 왕과 왕비는 샘을 만나 아주 기뻐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샘은 무심코 이렇게 물었어요. 폐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왕국에는 동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말들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게 콜라이저가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이지. 그래서 모두 숲으로 돌려보냈다네. 다행히 말은 그냥 둬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돌려보내지 않았지.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요. 제가 공주님께 드리려고 뭘 좀 가져왔거든요. 샘이 박수를 치자 마르코 왕자가 상자를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샘이 상자를 열자 귀여운 고양이가 뛰어나왔죠. 굴라이저 공주는 비명을 질렀어요. 공주는 뒷걸음질 쳤지만 고양이는 공주를 향해 계속 다가왔고 곧이어 공주의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마녀가 입고 있던 공주의 드레스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비병, 지금 당장 저 마녀를 잡아라. 고양이가 앞에 있을 땐 힘을 쓸 수가 없다. 샘의 말에 병사들은 즉시 마녀를 붙잡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녀를 키우고 있었다니.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폐하. 사실 전 팔라시아의 왕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팔라시아의 진짜 왕자 마르코 왕자님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왕과 왕비에게 모두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럼 자네 말은 아직 희망이 있단 얘긴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하녀가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명심하세요, 왕자님. 물에 비친 공주님은 왕자님밖에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에 비친 모습에 손을 대면 마녀의 큰 비명소리가 들리실 거고요. 왕자님께서 그걸 견뎌내실 수만 있다면 공주님은 마녀의 사악한 마법의 주문을 깨고 우리 쪽 세상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강가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잖아. 할 수 있어요, 왕자님. 어쨌든 마녀도 우리 존재를 알고 있었을 테니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분명 무슨 수를 써뒀을 거예요. 대단하다, 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처음 봐. 샘은 미소 지었어요. 어서요. 가서 공주님을 구해오세요, 왕자님. 잠시 후 마르코 왕자는 물그릇 위로 몸을 숙였고 곧이어 블라이저 공주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마르코는 물의 표면에 손바닥을 댔고 곧이어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죠. 마르코 왕자는 눈을 꼭 감았고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마녀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러자 물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솟아나더니 굴라이저 공주가 물 밖으로 나왔죠. 공주를 본 왕과 왕비는 딸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 사랑하는 내 딸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굴라이저. 굴라이저? 이게 다 이분들 덕분이란다. 왕과 왕비는 굴라이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공주는 마르코 왕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왕자님이 절 구해주셨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공주님. 제 친구가 돼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공주는 마녀에게서 무사히 구출됐고 굴라이저 공주와 마르코 왕자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덕분에 두 왕국은 더 많은 무역 체결을 맺기로 했고 든든한 이웃이 됐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냐고요? 글쎄요, 저희도 모르겠네요. 그 대신 샘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샘은 왕실의 고문이 되어 마르코 왕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힘을 모아 팔라시아 왕국을 대륙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었답니다.